어렵게 부탁드렸는데 바로 또 흔쾌히 수술해주겠다고 하셔서 수업 마치고 바로 외래 수술실로 가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요때였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치프 선생님 잘 계시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번째 닥터 조용 원장입니다. 여러분 귀 앞에 조그만 구멍이 있으세요? 가끔 붓고 간지럽기도 해요. 꼬릿한 냄새까지? 그냥 둘 수만 없죠. 손을 써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실리프팅이나 안면가상 관련 상담을 하거나 혹은 귓불의 켈로이드 흉터, 찢어진 귓불 등의 치료 계획을 세워드릴 때 보통 반측면과 측면 얼굴을 좀 자세히 살피며 진찰하게 되는데요. 이따금 귀 앞에 조그만 구멍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귀걸이나 피어싱 구멍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사진들 같은 구멍인데요. 정식 명칭으로는 선천성 이루공 혹은 이계 전누공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얘네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 선천성 이루공이라고 불리는 귀 옆의 작은 구멍은 아시아인이나 흑인에서 적게는 2~3%, 많게는 5에서 8% 정도의 비율로 발견된다고 해요. 양쪽이 있기도 하고 한쪽이만 있기도 합니다. 출생 직후에 신생아에서부터 귀와 얼굴 사이에 작은 구멍이 발견되는 거기 때문에 선천성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왜 이런 게 생기는 거냐를 당연히 물으실 것도 같아서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우리들이 엄마 뱃속에서 성장하면서 점점 이렇게 형태를 갖춰가잖아요. 앞으로 신체 각 부분으로 자라나게 될 부분들이 여러 개의 반죽 형태로 준비되어 있다가 서로 모여서 붙어가면서 전체적인 모양과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요. 엄마 뱃속에서의 태 얼굴은 4주째에는 각 얼굴 반죽들이 자리를 잡는 정도만 됩니다. 그리고 4주 반 정도 되면 각 반죽들이 서로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5주째가 되면 서로 붙어가면서 사람 얼굴 느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10주째가 되면 거의 사람처럼 보이는 단계까지 모양이 나와요. 얼굴뿐 아니라 귀도 조그만 여러 개의 반죽들이 모여가면서 만들어지는 복잡한 그런 구조물입니다. 귀와 얼굴 덩기 쪽 반죽들 사이의 틈이 융합 후에도 잘 메꿔지질 못해서 작은 구멍과 터널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 선천성 유로공은 되게 유전되는 경향이 있고요. 겉으로 보자면 피부 표면엔 작은 구멍이 있고 그 구멍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가늘고 비어있는 마치 동굴 같은 구조가 보이죠. 이 동굴의 깊이는 1에서 2mm 정도에서부터 1에서 1.5cm 정도까지 되게 다양하지만 가끔은 반복된 염증 때문에 그 동굴 근처에 고름주머니가 크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비교적 깊이가 얕은 경우에는 붓기나 염증, 통증이나 불쾌한 냄새가 나는 등의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고 그냥 두면 돼요. 하지만 깊이가 깊은 경우에는 동굴 안쪽 피부에서 배출된 땀, 피지, 때 등이 오래 고여있기 쉽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균이 자라기도 하고 약간 염증기가 올라와서 붓기도 해요. 염증기가 올라오면 가렵기도 하고 해서 자꾸 손이 가는데, 만지는 중에 긁히거나 상처가 생기면 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염증기가 없이도 분비물이나 그로 인한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동굴 안쪽 피부에서 분비된 피지나 때 그런 성분들에서 균이 자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염증 반응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주변 조직에도 흉살이 끼면서 차차 더 심해지지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없어지네 이런 식으로 완화된 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가끔은 얼굴이 성장하면서 이 구멍이 좀 더 깊고 넓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평소 잘 씻고 청결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귀 앞에서 고름 성분이 나오고 꾸릿한 기운도 풍긴다면 사실 기분 별로잖아요. 어릴 때는 본인의 신체에 관심이 별로 없기도 하고 평소 부모님께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니까 별다른 불편감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 한 5에서 6학년 정도 되면 타인과 나의 신체의 차이에 관심이 생기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게다가 보통 요 나이 때부터는 위생 관리를 스스로 하려고 하게 되다 보니까 청결 관리가 좀 처음엔 서툴러서 이런 염증 반응이 더 빈번해지기 쉬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염증 반응 때문에 간질간질해서 손은 가는데 자꾸 더 만질수록 염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혹시라도 이 근처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감염이 돼서 일이 커지기도 하니까 이런 때에는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건 국소 마취를 이용해서 한 30분 정도 가량 걸리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잦은 염증이 생기는 깊은 구멍인 경우 구멍 주변을 포함해서 안쪽으로 연결되는 동굴 쪽 피부 주머니를 모두 걷어낸 다음에 깨끗이 봉합하면 되는데요. 이때 심한 감염이 동반되거나 매우 깊은 동굴이거나 동반된 다른 기형 문제가 없다면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구멍이 미용적으로 크게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렸을 때 막 울면서 억지로 수술 받는 거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병원 트라우마 생기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통해서 귀 앞 구멍을 내가 깔끔하게 해결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장착되는 나이에 수술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실 저도 선천성 이루공이 있었어요. 어머니와 외할머니 귀 앞에도 구멍이 있었던지라 어릴 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는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인지 자꾸 막 근지러워서 좀 짜증이 나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근처 동네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을 수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이런 수술하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고 방학 때 타이밍을 참 잡기도 어렵고 해서 결국 대학교 때까지 갖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의대 실습 기간 중에 성형외과 학생 실습을 돌았는데 수업 끝나고 처음 뵌 칩 선생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어렵게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수술해 주겠다고 하셔서 수업 마치고 바로 외래 수술실로 가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좀 자주 신경 쓰였었던 이런 일들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나니까 이렇게 수술해 주신 학교 선배님께 동경심도 생기고 이런 수술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새삼스럽게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치프 선생님 잘 계시죠? 감사드립니다. 또 삼천포로 빠졌네. 저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는 했죠. 하지만 동반기형이나 반복된 심한 염증 문제가 없으면 선천성 이루공의 수술은 그 수술이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집 근처 성형외과나 이비인후과의 진료 가능 여부를 한번 문의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유소화의 치료나 귀 밑이나 목까지 연결된 체혈낭중 등 동반된 변형 혹은 기형이 있다거나 진료받을 때 보니까 깊이가 엄청 깊거나 가벼운 염증이 아니라 심한 염증을 이렇게 많이 동반된 경우에는 안쪽에 고름집이 크게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서 상급병원을 연결시켜 드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선천성 이루공이라고 하는 귀 앞에 작은 구멍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어요. 단순히 귀 앞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다고 해서 미용적인 목적으로 수술받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구멍이 깊고 염증 반응 때문에 생활에 불편감을 준다면 이참에 잘 해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접하게 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첫 번째 닥터 조용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영상 끝나고 나니까 이런 게 생각났네. 이 선천성 이루공 수술은 의료보험이 돼요.